안녕하세요. 2012년 6월 7일 티묵 모닝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서면서 폭탄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약 21조에 해당하는 폭탄의 위험이 말이죠.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본 뉴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왜 증시가 딱 경제 안 좋아진 만큼만 떨어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 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다들 지갑에 있는 돈보다 왜 더 많이 돈이 시장에 풀릴 수 있을까요?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융회사가 보통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같은 곳이죠. 게다가 금융에서도 예를 들면 3천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3천억만큼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천억 정도 갖고 있으면 3천억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돈에 비해서 투자 시장에 엄청난 돈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죠. 물론 성인이라면 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문제는 증시가 떨어질 때 이 시스템이 문자 그대로 하락 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폭등하던 때였으면 때였을수록 그 상승세가 멈추면 뉴스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뉴스가 있게 됩니다. 뇌관이란 단어와 함께 말이죠.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그럼 반대 매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진 돈만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A 주식을 사고 싶고 당장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식 통장에는 남은 현금이 200만 원 뿐으로 이것만 사기에는 아쉽습니다. 3개월 뒤면 목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되면 A 주식의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솟을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받는 것과 다름없는 거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가 2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말 그대로 500만 원에서 부족한 돈인 300만 원은 증권사가 대신 결제해 주는 겁니다. 증권사 돈을 쓰는 거죠. 돈 빌리는 거나 다름없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가는 시스템마다 거래하려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결제해 주는 거예요. 증권사가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주식이 잘 올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줄기차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악재가 터져나오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사실상 300만 원은 증권사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 일단 내 돈 200만 원은 안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해서 만약에 A 주식의 총 금액이 200만 원만 남게 됐다고 봅시다. 즉 마이너스 3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는 무기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거래의 경우는 3개월 즉 90일 동안 돈을 빌려준 거였고 이제 딱 갚아야 될 때가 슬쩍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계좌를 보니까 이 고객님이 보유한 주식이 200만 원으로 우리한테 갚을 돈 300만 원 어치도 안 남았습니다. 현금도 따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좌 안에.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증권사 입장에서. 이 주식을 다 팔았다 쳤을 때 돈과 현금을 다 합한 돈이 증권사가 받아야 될 금액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상에 미달하게 되면 이 사람 진짜로 나중에 우리 돈 다 갚을 수 있는 거 맞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좀 채워 넣으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가 빌려준 돈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결국 만약에 돈을 갚아야 될 순간에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권사에서 돈을 채워 넣기 요구했을 때 계좌에 충분한 요구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워 넣지 않았다면 증권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0%는 아니라도 어떻게든 고객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주식 계좌에 있는 A 주식을 팔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즉 고객이 빌린 돈을 갚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계좌 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특이사항으로 증권사가 투자 수익을 얻고자 투자한 주식이 아니고 돈을 갚게 만들 목적으로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이 팔릴 가격, 즉 가장 싼 가격에 내놔버립니다. 그러니 시장 상황에 따라선 그날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려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즉 앞선 예제로 보면 200만 원에 팔려 나가는 것도 아니라 170만 원, 150만 원에 팔려 나가서 고객이 증권사에 갚아야 될 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반대 매매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개인의 투자 판단 미스로 종종 발생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증시 전체가 확 바뀌면서 많은 계좌가 반대 매매될 수준까지 증시 전체가 하락하게 되면 마치 폭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반대 매매가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내놓게 되고 또 그 하락이 추가 가격 하락을 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다른 날에 불러오는 형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불꽃을 피워 최종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뇌관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반대 매매, 알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왜 빚을 져서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무섭고 증시 전체에도 무서운 것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한국은 현재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167억씩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빚내서 투자하고 하락을 맞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수준이
수준이라는 게 문제죠.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 변화를 월별로 봐도 2022년 3월 148억, 4월 156억, 5월 164억 원으로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빚을 낸 채로 통장 잔고에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의 투자 손실을 본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면 빚을 내서 증시에 투자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란 것은 현재 21조 5,313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인 23조에 비해서 줄은 것이지만 3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저점 매수하듯 증가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불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신용융자 잔고 금액, 즉 증시에서 B2 금액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당시 6.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그때와 비교하자면 약 225% 증가한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그동안 돈 파티를 벌였고 아직 버리는 중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돌아왔다? 글쎄요. 물론 이대로 다시 증시가 안정되거나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되면 지난 하락세에도 미처 터지지 않은 거대한 여전한 폭탄의 점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2년 현재의 경제 상황은 여기서도 부담을 더 키웁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 증권사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통한 투자가 가능해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대출에 대해서 증권사가 이자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예를 들어 4% 수준의 연 이자율이었다면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이자가 역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상과 함께 말이에요. 빚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역시나 갚게 되는데 이 이자 부담도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단순히 풀었던 돈을 이제 그 돈이 없어도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서 흡수하는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시장 부담은 쉽사리 적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증시 기준으로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은 B2가 있고 이는 증시 하락과 함께 폭탄의 크기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서의 B2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를 통해 들어온 금액이 투자시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관건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좀 좋은 일이 생겨서 이대로 나아지면 좋겠지만요.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